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EDD POA 증빙 서류들 업로드하는 거 계속해서 안내 받고 계시는데요. 제가 주의사항과 각종 양식들이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11월 15일, 11월 21일 두 동영상에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댓글로 제가 문의 주신 분들이 많아서 자세히 많이 답을 해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질문들 하시고 계셔서 Q&A로 오늘 묶어서 한꺼번에 답을 좀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실수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POA 수당 받으신 분들 고용 증빙을 하는 서류들을 업로드하라는 안내들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약간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어서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짚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서류 업로드 할때 on their applic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한 그 시점, 그 기준과 by certification, 즉 여러분들이 2주에 한 번 certify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수당을 받으셨던 거가 사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앞에 내용은 제가 계속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실업수당을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고용 증빙을 하는 서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왜냐, 스케줄 C 보고가 있고요. 2019년도 서류를 업로드 하더라도 맨 뒷페이지 보면은 2018년도도 얼마를 보고했는지 서머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류만 가지고도 계속 자영업 소득을 보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하셨어요. 하지만 2020년도 1분기라고 그러면 1월, 2월, 3월을 말하는 거죠. EDD가 공식적으로 팬데믹을 인정해주는 실업수당 기준은 2월 1일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1월 초부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심사를 강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류 업로드 할 때 2019년도 거만 업로드를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혹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인터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실업수당을 신청하기 바로 전에 2020년 1분기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다가 혹은 일을 하려고 시작하려고 하다가 고용이 취소된 그런 서류들이 더 중요한 걸로 보여요. Bi-weekly certification에 대해서도 verify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certify 할 때 질문에 대한 답을 쭉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특히 6번에 여러분이 페이를 받든 안 받든 일을 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일을 하는 그 기간으로 계산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도 급여를 받는 날짜에 하시는 분들 혹은 투 잡을 갖고 계시다가 한 잡을 잃었다고 그래서 나머지 한 잡은 해당이 안 된다고 알고 그에 대한 수입복을 전혀 하지 않고 수입 보고하지 않으면서 계속 수당을 100% 받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 이 멘트가 나왔다는 거는 지금 대부분 POA 고용증빙 서류가 2월 중순이나 뭐 3월 요때까지 지금 업로드 하라고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계산상으로는 빠르면 2월부터 수입보고 누락에 대한 감사도 시작이 될 걸로 보입니다. 연방 정부의 규정에 의해서 요청이 되기 때문에 모든 주정부가 이렇게 심사를 강화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용 증빙을 할 수 있는 기준은 before they started PUA, 즉 PUA를 시작하기 전.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포커스는 뭐냐면 팬데믹 실업수당 신청하기 바로 직전의 서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 서류만 업로드 하실 경우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업로드 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리지 마시고 다 업로드 하실 거를 강력히 권장해 드립니다.
Q&A로 반복되는 질문을 한번 몇 가지 묶어봤습니다.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POA를 4월부터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EDD에서 서류 요청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2월 20일 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용 증빙 서류를 4월 1일 날짜로 된 거를 업로드할 수 있는지 이 질문인데요. 이에 해당하는 질문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실업수당을 언제부터 받았는지가 중요한데 이 말 어휘가 달라요. POA는 4월 28일부터 포털이 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페이먼트가 4월 말부터 5월 초 혹은 5월 말부터 페이먼트를 실제로 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베네핏이 시작되는 날짜가 언제인지를 보세요. 만약에 이 예제처럼 2020년 2월 20일까지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베네핏 스타트가 2020년 2월 20일 혹은 바로 이전 날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스토리에 가셔가지고 페이먼트 비긴이라고 되어 있는 날짜를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여기에서 그거 제대로 확인 안 하시면 큰 실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예제처럼 2020년 4월 1일부터 일을 하려고 하다가 고용이 캔슬됐을 경우에는 여러분의 실업수당 시작은 4월 1일부터 돼야 되는데 미리 노티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일찍 신청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 자칫 2020년 2월 20일부터 4월 1일 바로 이전인 3월 31일 사이에 한 달 반 정도의 수당을 오버페이먼트로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차이점 이해되시죠? 이 날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페이먼트를 뒤에 받았다 하더라도 베네핏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고용 캔슬 서류를 업로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도 계속 반복해서 하세요. 스케줄 C와 비즈니스 라이센스만 업로드해도 되냐고. 여러분들이 스케줄 C만 업로드할 경우에는 오버페이먼트 안내를 실제로 받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케줄 C만이 아니고 스케줄 C가 포함된 1040 텍스 리턴 전체 페이지를 비즈니스 라이센스와 업로드를 하세요. 세금 보고 자료를 업로드하면 됩니까? 이렇게 묻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1040 텍스 리턴과 스케줄 C를 업로드해도 되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텍스 양식을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1040 텍스 리턴에 스케줄 C가 없는 분들은 1120S 코퍼레이션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 업로드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양식을 업로드해도 되는지 이렇게 물으셔야지 제가 답을 조금 더 정확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세금 보고 같이 보고 하는데 텍스 보고 자료 업로드하면 됩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어떤 텍스 양식으로 세금 보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올리는 서류들이 다릅니다. 1040 텍스 리턴을 같이 보고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스케줄 C, 즉 자영업을 증빙할 수 있는 텍스 리턴에 부부 공동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스케줄 C만 업로드한다 그러면 오버페이먼트 받을 수 있고요. 혹은 스케줄 C에 부부 중 한 사람만 이름이 올라갈 경우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 분은 이 스케줄 C로서 본인의 자영업을 증빙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혹여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스케줄 C에 없는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그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반드시 업로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스케줄 C 보고를 부부가 공동으로 이름을 올리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타 부수적인 다른 서류들을 더 추가로 업로드 하시는 게 안전해요. 이런 케이스가 몇 차례 있었는데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제가 다뤄보겠습니다. 대학생이거나 대학원생인데
방학 때만 아이들을 가리키는 튜터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자제분이 그렇다고 이렇게 문의하신 분들도 꽤 많으셨는데 이런 분들이 주로 여름 방학 때 튜터를 많이 해요. 2달이나 석 달 정도. 그런데 실업수당을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2020년 서머 브레이크 타임에 튜터를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캔슬되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에 실업수당 신청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점이 하나 있어요. EDD가 팬데믹 수당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세히 설명된 부분은 없지만 제가 기존의 EDD 규정에 맞춰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름 방학 때만 잠깐씩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퍼머넌트, 즉 풀타임으로 보지 않고요. 시즌별로 잠시 일하는 임시직으로 규정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러가 만약에 시즈널로 보고가 될 경우에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가령 2019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2020년 5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다시 일을 하기로 스케줄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만약에 실업수당을 미리 4월부터 받았다고 할 경우 베네핏 스타트가 원래 이 날짜 기준으로 한다면은 5월 1일부터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4월에 받았던 수당이 오버페이먼트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용 취소 안내를 받으신다면 이 날짜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만약에 학원에서 학원 원장님이 뭐 7월부터 일을 하기로 했다 그랬는데 3월부터 수당을 받았다 그러면 3월부터 7월 일을 하기로 했던 그 기간 사이 수당을 반납해야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100%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소지가 좀 있습니다. 매년 2, 3개월만 일하시는 분들이 과연 시즌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연결해서 1년 가까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 자격이 있는지 그거는 제가 조금 퀘션이에요. 그래서 EDD에서 이걸 그냥 가볍게 넘어갈 건지 혹은 전화 인터뷰까지 진행할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서류 업로드 하라고 하면서 인터뷰 스케줄이 잡히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조금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이 케이스도 한번 다뤄봤어요. POA를 받긴 했지만 W2 급여밖에 없던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2020년 3월 중순에 페이책 받은 후에 UI를 신청해서 받으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 서류를 2019년도 W2하고 템포리 텍스 리턴을 업로드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셨어요. W2로만 급여를 받는 분들이 POA를 받으셨던 UI를 받으셨던 이 서류가 요청될 경우에는 2019년도 자료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서류를 업로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떤 서류가 중요하냐면 2020년도 실업수당을 신청한 시점에 페이스톱을 업로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예제처럼 2020년 3월 15일부터 실업수당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페이스톱을 3월 달 거를 전부 업로드 하세요. 2월 달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페이스톱에는 year to date이라고 그래서 올해 총 현재 기준의 페이스톱 기준으로 얼마까지 벌었다는 게 다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EDD의 기록이 나오는데 간혹 가다가 이게 조금 에러가 나서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톱을 업로드 하고요. W2 2020년도 거 업로드 하시고 1040 텍스 리턴도 2020년도 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스케줄 C로 세금 보고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2019년도 세금 보고를 반드시 업로드 하셔야 되지만 이 샘플처럼 W2 급여만 있는 분들은 2020년도 자료만 업로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19년도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UI를 받았는데도 고용증빙 서류 업로드하라는 박스 안내를 받으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나는 POA가 아니고 UI인데 제가 서류 업로드 해야 되나요? 무시해도 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POA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만약에 고용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라는 박스가 있으면서 안내가 온다면은요, 반드시 업로드를 하세요. W2 있는 분들은 어떤 서류 업로드 하는지 제가 바로 이전 Q&A에서 답을 드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무시했을 경우에 자칫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날 수도 있고요. 오버페이먼트 안내가 올 수도 있어요. 물론 나중에 어필하시면 되지만 그 기간들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면 서류를 반드시 업로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UI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PUC 익스텐션 그 피리어드 기간 동안에 잠깐 한 주든 두 주든 POA로 전환이 돼서 나도 모르게 받으신 분들이 꽤 계세요. 이런 분들도 이런 안내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 안내가 오면은 여러분들 어떤 수당을 받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올리세요. 스케줄 C를 포함해서 텍스 리턴을 하는데 스케줄 C에 부부가 공동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비즈니스에는 부부 중에 한 사람 이름으로만 되어 있을 경우에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이름이 없는 다른 배우자가 업로드할 수 있는지 증빙 서류로 이거 질문하셨는데요. 스케줄 C의 비즈니스 이름과 주소가 비즈니스 라이센스와 동일하다면 스케줄 C의 부부가 공동으로 이름이 들어갔을 경우 비즈니스 라이센스에는 한 사람 배우자가 이름이 있을 경우에 다른 배우자도 이걸 증빙 서류로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케줄 C에 배우자 한 사람만 이름이 올라가 있을 경우에는 비즈니스 라이센스는 그 배우자로 된 이름만 올라갈 수 있고 스케줄 C에 없는 배우자는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업로드 하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점 헷갈리면 잠깐 반복해서 이 내용을 한번 다시 들어봐 주세요. 업로드 하는데 파일 정해진 한계가 있는지 그거 물어보시는데요. 파일 한 개당 25MB고 up to 10개 파일을 업로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 하시는 분들이 이 사진 파일로 가면은 10장일 경우에 10개의 파일이 다 차버려요. 세금보고 자료 같은 경우에는 10장을 찍어도 이걸 하나의 PDF로 트랜스퍼를 시킨 다음에 파일 하나로 올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다른 서류들을 다 업로드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 업로드하고 서밋 한 다음에 마지막에 서밋 됐다는 그 컨퍼메이션 넘버가 나오죠. 이 번호 받으신 분이 컨퍼메이션 받았으니까 자격이 돼서 받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수당 자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서류를 잘못 넣었든지 잘 넣었든지 상관없이 서류가 업로드 되면 그게 업로드 됐다는 그런 컨펌일 뿐이에요. EDG에서 차후에 마지막에 실업수당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는 심사한 후에 곧 안내가 올 겁니다. 우편으로 오거나 혹은 인박스로 오는데 보통은 이런 내용은 우편으로 많이 와요. 왜냐면 어필 서류를 같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끝난 게 아닙니다. POA로 받았는데 아직까지 서류 업로드 하라는 안내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로그인해서 인박스에는 잘 없으니까 맨 밑에 첫 화면에 업로드 박스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혹은 이전에 이미 그 신분 증빙 때문에 문제됐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혹은 또 167불 미니멈에서 더 올려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그걸 실수로 해갖고 못 받아가지고 어필하면서 세금 보고 자료 보내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미 자격 심사가 통과되신 분들은 이 안내 안 받는 경우도 있고요. 베네핏 시작 날짜가 조금 뒤에 시작했기 때문에 혹은 뭐 4월, 5월, 6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차근차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걱정되시면은 매주 로그인을 하신 후에 업로드하라는 내용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금 보고 자료 업로드 할 때 사인을 해서 업로드 해야 되는지 이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e-파일링으로 텍스 리턴 하셨다면 사인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거기에 e-파일링 했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냥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1099으로 받는 직원분이 POA 받으신 후에 고용주의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업로드해도 되는지 묻는데요.
비즈니스가 여러분 거이거나 혹은 자영업자분이 아닌 경우에는 그 비즈니스 라이센스는 업로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DD가 봤을 때는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099 직원들이 중요한 서류는 뭐냐면 termination or cancellation, 즉 고용이 취소되거나 혹은 고용 해지가 된 그 편지를 받는 게 중요해요. 본인의 이름으로 된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아니고 남의 사업장 비즈니스 라이센스 업로드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용 취소에 대한 편지가 중요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시는 내용들하고 우리가 조금 그냥 스쳐 지나가면은 큰 실수가 이어질 수 있는 몇 가지 케이스를 Q&A로 제가 오늘 묶어서 답을 좀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